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에서리 이재용이 만난 사람은 이번 4.11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나서는 민주통합당 고창우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창우 예비후보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한 변호사, 네. 그리고 변호사에서 행정시장으로 역임했고요. 네. 다시 이번에 총선에 나왔습니다. 네. 행정시장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지만 본격적인 네. 정치인을 총선으로 걷기 시작했는데요. 네. 정치에 뜻을 두게 된,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뭐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정치에 뛰어든 계기를 말하자면 저는 서귀포시장, 서귀포 행정시장을 맡았던 걸 계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으로 재임했던 1년 6개월은 저한테 엄청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줬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해준 그런 기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삶들, 그리고 특히 서민들의 팍팍한 어떤 삶들을 보면서 제가 행정시장으로 그칠 게 아니라 어떤 시민들을 위한 봉사, 그리고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게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치는 저는 그 기성 정치가 지나치게 어떤 당리, 그리고 어떤 정파의 어떤 그 휘둘리는 그런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생의 정치, 어떤 생활의 정치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서민들의 삶을 살피고 보듬고 그분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게 바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출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3.15 나타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결코 저한테 나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다면 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의 진면목을 제대로 평가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미 FTA 어떤 그 협정 비준으로 촉발된 1차 산업의 위기를 가장 먼저 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어쨌든 장기간 이제 지속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도 또 들고 싶습니다. 또 서귀포 시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남북 간의 어떤 그 불균형 문제, 불균형 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 세 가지 현안이 제가 생각하는 그 제주도의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FTA 체결로 촉발된 농업 위기와 관련해서 1차 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정부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는 한중 FTA 체결에 대해서는 몸으로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제주도의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미 FTA 협정이 폐기 또는 재협상의 길로 저는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갑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도의 1차 산업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정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해군기지 문제가 발생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주민의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한 채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선 정부의 태도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추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그런 평가가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저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찬성과 반대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에 제가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찬성이나 반대 중 어느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찬성과 반대라는 어떤 그 반대로 빚어진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도민 그리고 어떤 제주도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사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시장 과정에서 그 어떤 변호사 시절에 보여줬던 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 행간의 어떤 그 비판들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시장이라는 어떤 주어진 한계 속에서 제가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그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다는 걸 저는 분명히 저는 주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애초 그 서귀포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정 그 해군 기지 문제를 최고의 서귀포시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군 기지 해결을 위해서 제가 그 앞장서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랬었죠. 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농로 폐지 문제가 이제 대두된 겁니다. 그렇죠. 그 농로 폐지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귀포 부시장님께서 국무총리실에 불려가 가지고 그 어떤 그 재정적인 어떤 불이익 그리고 인사 조치 등과 같은 그런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듣고 오게 됐고 저도 국무총리실의 그 실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어떤 갈등 해결 후에 농로 폐지 폐지 문제를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정부 방침이 확고해서 제가 그 과정에 최대한 어쨌든 그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마치 어떤 소신 없이 그리고 어떤 결단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그 주민 갈등을 해소한 그 후에 해소하는 게 먼저 선결돼야 된다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고 다만 농로 폐지 문제가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그 서귀포시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행정시장의 어떤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그 현실도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들은 기초자치권이 있을 때 민선 그 시장의 권한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권한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행정시장에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제도상으로 본다면 행정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그 자치권이 부여된 민선시장이 아니라 지사에 의해서 임명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 권한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에 와서 근무하려는 그 의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보수를 주고 또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모를까. 누가 와서 그 시골인 서귀포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시스템 갖고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시민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서귀포 의료원 의사들 못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높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이는데 행재정적인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그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서귀포 시내에 있는 뭐 고등학교 우선 고등학교가 그 제주시권에 있는 학교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왕이면 제주시권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능력 있는 집안에서는 뭐 이제 그 기회만 된다면 네? 제주시로 이사를 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주시에 보내지 않더라도 서귀포에 있는 학교에 보내더라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도록 이렇게 좀 일반계 고등학교를 획기적으로 좀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행정적인 지원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교육 문제라면 서귀포시에 그 대학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탐나대가 있다가 이제 제주국제대학교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결국은 서귀포시권에는 이제 대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에도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어떤 시민들, 서귀포 시민들의 요구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서귀포 시민들의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부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찬성하는 시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된다. 제가 애초에 그 행정시장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그 무근민 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시장 직선제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시장을 하면서 제가 결과적으로 그 결론을 짓는다면 행정시장 직선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쌍두마차가 돼서 기초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완전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지금 필요하고 시민 절대 다수의 요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다 또는 MB 정권 심판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4.11 총선에 갖고 있는 의미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과연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임했는가 그리고 시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그걸 이행하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어떤 그 명확한 그런 평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기 나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초선도 열심히 뛴다면 다선 의원 못지않은 그런 실적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선이라 하더라도 발로 뛰지 않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평가를 좋은 실적을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치에 휘둘려가지고 정쟁에 빠져가지고 어떤 지역을 내팽개치는 지역 문제를 소홀히 하는 그런 정치인들 이제는 유권자들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